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를 맞는 삶이라는 제목이고요. 청소년 시절 죽고 싶을 만큼 답답함을 느끼며 살았다. 그런 정서 때문인지 비를 맞고 싶다는 생각에 옥상에 앉아서 명상을 시도해보며 앉아 있었다. 여름이라 춥지는 않았고 다리 아픔을 버텨봤다. 이렇게 명상을 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과 오만 가지 잡생각이 들었다. 예상하지 못하게 비가 올 때 스쿠터를 타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빗방울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며 옷이 젖어 축축하고 추운 기온을 느낀다. 하얗거나 검은 차들 속에서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신경을 더 쓴다. 집 창고에 스쿠터를 주차하고는 쇠붙이 부품에 녹이 덜 슬도록 걸레로 닦아준다. 작년 여름에 옛 연인과 마지막으로 볼 때 영화처럼 비가 왔다. 나는 우산이 없었고 그녀는 우산이 있었다. 그녀는 짜증을 내며 빠른 걸음으로 앞질러 갔고 나는 그런 그녀를 읽으며 카페까지 가는 길을 뒤따라 걸으며 비를 맞았다. 얼마 전까지 몸과 마음을 나누던 사이였다. 2, 3일에 한 번 8km의 달리기를 하고 있다. 며칠 전 3일을 넘길 것 같길래 비 예보가 있었지만 무작정 나와서 달렸다. 팔거천 강변에서 늘 가던 목표 지점을 향해서 뛴다. 심장 박동수가 높아진다. 잡념이 떠오를 틈이 거의 없다. 모노레일역이 일정한 길이로 나열되어 있어서 중간 지점과 목표 지점을 활용하고 있다. 지점들을 통과하며 내 몸의 느낌과 상태 확인이라는 단순하고 집중된 생각만 존재한다. 곧 가랑비가 내렸다. 산책 나온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적었으며 다들 우산을 쓰고 있었다. 내 옷 밖으로 노출된 얼굴과 팔과 다리에서 습기가 느껴졌고 코에서 축축한 냄새가 맡아졌다. 공기가 산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곧 좀 더 빗방울이 굵어졌다. 비가 지면에 닿는 소리가 들린다. 입가에서 짠맛이 느껴진다. 얼굴에 흐른 비에 땀이 섞였던 탓이었다. 나는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집으로 어서 돌아가서 빨래통에 옷을 던져놓고 샤워할 생각을 한다. 오늘은 최고 기록을 경신하지 않을까 하는 계산도 해본다. 그날의 온도는 13도였고 춥거나 덥지 않았다. 원래는 그 온도에서 뛰었다면 덥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기분이 좋은 편임을 파악한다. 환승이별 이후 건강한 방향으로 변하고자 했으며 변함을 유지하고 있다. 내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지금이 내가 느껴진다. 우리는 좀처럼 비를 맞을 일이 없다. 수억 원의 콘크리트 안에서 살며 수천만 원의 바퀴 달린 1500kg짜리 쇳덩이에 의지하고 하다못해 수천 원의 꼬챙이에 달아놓은 비닐로도 나를 보고 한다. 돈을 내고 보는 영화에는 주인공이 비를 맞는 장면이 어김없이 나온다. 우리는 비 오는 날 그걸 보고 앉거나 누워서 영화 재밌다 라고 한다. 나는 내 삶이 재밌으련다. 끝. 글에서 사용된 그런 단어들이 무척 감각적이에요. 특히 저는 짠맛이라는 그 단어, 저는 그 표현이 저한테 좀 와닿았던, 꽂혔던 표현인데요. 그게 어찌 보면 단순히 미각적인 그런 정말 그 빗물의 그 맛, 혹은 그 땀의 그 맛도 있겠지만, 그게 좀 인생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서요. 역시. 그리고 한편 그래서 되게 솔직한 경험을 그것도 직접적인 나의 어떤 일화를 털어놓는다는 건 또 그걸 녹여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날씨와 연결지어서 자연스럽게 그걸 참 녹여내셨다라는 것 그게 좀 용기와 더불어서도 되게 미학적으로 글을 연결 짓는데도 참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면에서 좀 본받고 싶은 글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 개인적인 자기 노출을 잠깐 한다면 저 역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던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사람이 나를 떠나는 태도 그리고 그때의 나의 공허한 감정 그게 오히려 날씨랑 더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도 좀 위로가 됐던 글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되게 문학적인 감성이 좀 있으신 것 같다. 그리고, 어, 되게, 저도 전반적으로 뭔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그런
뭐랄까, 글이라 가지고 되게 음. 좋았고, 저도 예전에 비 맞으면서 그때 백일추가 갔다 오고 난 어느 시점에 자아를 전반적으로 상실하는 그런 상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혼자 살다가 비 오는 날에 제가 산청 살고 있었는데 옥상에서 비를 맞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혼자 폭우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막 혼자 춤을 추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비를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기억이 나고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만큼 다른 인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형님도 비슷한 그런 경험이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들었고 뭔가 마음을 나눈 상태였다라는 그 어구가 조금 좀 사적인 영역이니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형님이 다음에 누군가를 뭔가 만날 경우에도 이런 표현 같은 거를 알게 된다면은 뒤에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이전의 사람은 그 기억을 이제 그냥 거기서 끝내고 다음 사람이나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여기에 좀 머무르는 듯한 그런 이제 표현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좀 걸릴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네, 저도 새로운 사람을 저도 이제 만나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런 표현을 뭐 옛날에 뭐 어땠다 뭐 좋았다 뭐 그런 표현 쓰고 막 이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앞으로 만날 건데 이제 제 글을 보면은 기분 나빠할 게 분명한데 제 모임 다녀보면서 사람들이랑 대화해보면은 제가 이런 표현 쓰고 이런 거 옛 여자한테 뭐 아직도 마음이 남았다 이런 평가도 듣고 해서 사람들이 이런 표현 되게 미련 남아 보이고 되게 안 좋아하겠구나 생각이 있어서 이런 표현 하면은 제 신상에는 물론 안 좋은데 제 좋은 추억을 좀 글로 좀 되게 진솔하게 좀 쓰고 표현하고 싶다. 좀 내 글은 솔직한 게 좀 좋은 것 같다 이러면서 좀 무리해서 사실은 쓰긴 하지 내 신상에 안 좋은데 무리해서 쓰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좀 남과 다른 나 솔직하게 글 쓰는 사람이야 이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글이라는 거는 결국 사회적 규범을 지키기 위한 자아가 아니라 억눌린 자아, 그야말로 원초적인 욕구에 충실한 또 다른 나를 표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텍스트 매체만큼 안전한 매체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도 사진도 그림도 아닌 글이라는 공간만큼은.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우리 한국 문단의 정말 이단아라고 불렸던 마광수 소설가 선생님, 연세대 교수시기도 했던 마광수 소설가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그분의 실제 성관념도 그렇지만 문학 속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남성과 여성 두 사람 간에 합의된 어떤 성적 교접은 영원히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 그리고 그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문학 평론에서도 자기 소신 언론 인터뷰에서도 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말에 무척 좀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사랑하는 열애 중인 사람한테 나 예전에 사귀었던 누구랑 좋았어 이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겠지만 내가 굳이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문학이라는 공간에서는 저는 그런 정도의 자유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학 속의 자아와 현실의 속의 실체로서의 그 사람을 너무 혼동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래서 현실 속에 존재하는 그 인격 체액이 문학 속의 자아와 똑같은 도덕적 잣대를 좀 들이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는 한국 사회 대중들 정서 속에 있는 검열 기제가 아닐까